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사사건건입니다. 최영일 평론가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주제 뭔가요? 네, 민주당 정부 땐 안 했나? 네, 윤석열 대통령을 부르네요. 대통령의 오늘 발언인데 네. 이게 이 최근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다 한 것에 대한 질문을 기자가 했고 그 답변이었습니다. 네, 자, 아침 출근길 답변이었죠? 윤석열 대통령 오늘 아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부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가 되고 나면 그 형사 사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을 수사하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다 그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좀 지나고 나면 현 정부 일도 또 수사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지 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사법 그 시스템을 자꾸 이렇게 정치 논쟁화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네. 여가부 공약 개발 관련한 수사도 그렇고 네. 최근에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수사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네, 전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배국규 전 장관 구속은 면했지만 수사는 계속되는 거고요. 네. 청와대 당시 행정관이었던 박상혁 의원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왔고 말씀하신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 관련 수사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 발언이 이거 정치 보복 맞다. 왜냐하면 하루 이틀 사이에 동시적으로 이런 보도가 터져나올 수 있느냐. 그럼 이제 이것은 우리는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올라갈 것 아니냐.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정치 보복 대응 기구를 띄워서 이 한시적이 아닐 것으로 예견된 만큼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언어도도 아니다 이렇게 일축했군요. 네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검사 출신이죠. 그런데 이 지금 당신들이 할 때는 적폐 수사고 우리가 하니까 정치 보복이냐? 이 전 정부에서도 했다는 것이 결국 그 전임 정부가 이 위법이나 비위가 있었다면 결국은 그게 드러나면 수사해야 되는 것이지 그럼 덮으란 말이냐?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발언을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 국회 마비 상태에서 또 경색이 계속 진행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뭔가요? 네, 7일 격리 4주 더. 네, 자,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요? 네, 지금 2급 감염병으로 완화됐어요. 그럼 사실은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격리할 수는 없고 그렇죠. 권고할 수 있는 건데 코로나19의 특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것을 이제 4주 더 연장했나? 완화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5+2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5일 의무 격리하고 이틀 정도는 상태를 봐서 자율로 하자. 자, 그런데 그냥 지금 현행이 한 달 더 갑니다. 그 이유는 전문가들의 권고인데요. 자, 지금은 괜찮지만 오늘 발표도 7,000명 초반대예요. 사망자 수도 한 자릿수. 그리고 지금 이 치명률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지금 이제 위중증 환자는 80명대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안정적인데 문제는 가을에 다시 재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풀면 8월 말 정도면은 8배 이상 확진자가 늘어날 수가 있다. 8배. 아무래도 접촉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걸렸는데도 이제 그냥 다니게 되고. 그래서 한동안은 유지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당국은 그것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신 접종으로 얻은 거든 이미 걸렸었든 네. 이게 항체가는 조금씩 시간이 지나서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감안해야 한다 이거네요. 네. 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는 그럼 언제 어떻게 결정을 하겠다는 네, 겁니까? 그러니까 4주마다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주 더 연장됐고 그럼 7월 중순쯤에 그 당시의 지표를 또 봐서 지금 기준이 상당히 더 완화됐다, 풀만하다. 지금 이제 일부는 규제를 푼 것도 있어요. 이것은 이제 요양시설,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자, 이제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대면 면회 허용. 다만 이제 면회하러 갈 때 예약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검사 받아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은 지켜야 되지만 그 외에는 좀 자유로운 접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주 후에 이제 7월 중순경에 또다시 이것을 연장하게 될 것인지 완화하게 될 것인지는 또 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네, 면회는 허용됩니다만 네.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워낙 고위험군이잖아요. 연세도 많으시고 네, 그렇습니다. 기저질환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 각별히 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4차 접종을 하신 분들은 외출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뭡니까? 네, 차등 적용 안 한다. 네, 뭘까요? 최저임금 이야기네요. 최저임금입니다. 이 최저임금위가 지금 열렸고 지금 이제 우선은 최저임금 내년도에 임금을 결정하는 게 주요 과제인데 한 가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게 있어요. 차등 적용하자. 네. 업종별로 또 대규모 기업이냐 중소 영세 기업이냐에 따라 다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
과거에는 지역별로 차등해야 한다. 이런 이제 안도 검토됐었습니다. 그 차등 적용에 대한 논란을 지금 이제 위원회에서 다뤘는데 네. 결국은 내년에는요. 올해처럼 이제 단일화된 획일적인 최저시급이 적용되게 표결로 결정이 됐습니다. 야, 이게 8시간 넘는 경론이 경론이에요. 오갔고 표결까지 했군요. 네네. 경영계 입장은 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같습니다. 차등 지급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영세한 업자들이 있고 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아르바이트 시급 문제가 지금 어찌 보면 상당한 비용 부담을 이제 가중하고 있다. 이런 문제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논리였고요. 노동계는 이게 뭐냐 하면 차등 적용했을 때 자, 이 업종은 다른 최저시급보다 더 낮아요. 그럼 이게 낙인 효과로 찍히지 않겠느냐. 그럼 거기 사람이 가겠느냐 생각을 해봐라. 이런 또 논리로 이제 맞대응을 하면서 계속 싸웠는데 답이 안 나오니까 최종 표결을 한 건데 그 중간에 이제 정부 측 입장을 또 대변하는 공익위원들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차등 지급 찬성 11, 반대 16, 반대가 더 많았죠. 내년은 차등 지급은 없다. 다만 이제 공익위원 측에서 향후에 차등 지급제를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 업종별 상황을 연구 용역을 좀 해보자.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또 내년에는 참고하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동계는 반발이 큽니다. 네. 공익위원들도 일단 여지는 좀 열어놓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당장 내년에는 안 되지만 그 네. 내후년에는 한번 보자. 예. 자, 최저임금 액수도 이제 결정을 해야죠. 결정돼야 됩니다. 지금 이달 말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20일 이후에 4차례 회의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또 밤샘 토론이 계속 이어질 텐데 네. 아마 이 노동계 요구와 또 경영계 요구가 팽팽할 겁니다. 항상 경영계는 동결 혹은 지금 경제 위기를 감안하면 우리 깎아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요. 노동계는 이제는 10,000원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문재인 정부에 달성 못했는데 네. 10,000원 가야 한다 이 주장 나올 거고요. 갭이 큽니다. 그럼 그 중간 어딘가에서 결국은 또 공익위원 중심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해마다 법정 시한 지킨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과연 6월 말에 결정이 될까요?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네. 6월 말이라고 해봐야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네. 네. 자, 다음 주제 뭡니까? 예, 세계 증시 이중고 네. 계속 경제 이슈가 터져 네, 나오죠. 이런 소식 계속 들려옵니다. 네. 오늘 보면은 이제 이 우리 증시 지금 장중에 2,400선이 무너졌어요. 네. 지금 이제 아까 이 시장 마감하기 직전에 제가 보니까 2,440선 정도. 네. 예. 지금 나가고 있는 그래픽이 종가죠? 종가 2440.93. 네, 거의 제가 이제 3시 한 50분 때 본 거하고 비슷한데요. 저기 보면 이제 0.43%가 빠졌어요. 2,400선 무너지면서는 1%선 정도가 무너졌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증시도 좀 위태위태하고요. 문제는 이것은 이제 결국은 쓰나미를 우리가 맞는 건데 지금 블랙 먼데이라고 지난 월요일을 불렀고 그리고 이제 엊그제 전달해 드린 게 연준 FOMC 네. 결국 자이언트 스텝 밟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선반영 됐겠지 했는데 안 됐습니다. 계속 지금 나스닥을 비롯해서 미국의 뉴욕 증시 다우존스 빠지고 있거든요. 다우존스도 2%대가 허물어졌습니다. 3만 선이 깨졌거든요. 29,927. 네, 네.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왜냐하면은 개선될 수 있는 지표가 뭐가 있겠는가? 사실은 고물가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금리는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고용이라든가 혹은 뭐 생산 지수가 올라갈 것인가 의문부 찍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이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저 고물가, 유류값 오르고 이거 지속될 거고 우리도 금리 계속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언제 개선될지 결국은 계속 악화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금융통화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이미 반영이 돼 있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네. 시장이 거의 공포에 질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경제는 심리인데 심리가 말씀하신 대로 패닉, 공포로 가니까 계속 허물어질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한미 기준금리 차이 저희 그래픽 만들어 놓은 걸 좀 보여주시죠. 예, 현재는 똑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 자이언트 스텝 하고 나서 미국 금리가 지금 1.5에서 1.75 사이거든요. 네. 지금 우리 금리가 1.75예요. 우리 금리가 항상 높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똑같아졌어요. 근데 미국 연준은 연내 하반기에도 계속 금리 올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좀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고 올릴 거예요 했거든요. 근데 우리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붙었고요. 우리가 조금 더 높아진다면 우리 금리도 다음에 빅스텝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미국 쪽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미국 연준, 연방준비제도죠. 기준금리 또 올리는 건 뭐 기정사실이고요. 네. 얼마나 크게, 얼마나 빠르게 올리느냐가 관건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 들으시겠습니다. From the perspective of today, either a 50 basis point or a 75 basis point increase seems most likely at our next meeting.
We will, however, make our decisions meeting by meeting and will continue to communicate our thinking as clearly as we can. Our overarching focus is using our tools to bring inflation back down to our 2% goal and to keep longer-term inflation expectations well anchored. 네,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도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미 금리가 뒤집어져선 안 되고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는 게 우리는 그 위를 더 유지해야 되는 것이 미국 금리가 높으면 우리나라에 투자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 증시는 더 허물어집니다. 이게 악순환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리는 미국 금리에 맞춰서 상향하게 될 것인데 미국 금리가 저렇게 앞으로 계속 올리겠다라고 하면 우리 금리도 따라서 오릅니다. 지금 연준이 예상한 게 올 연말에 미국 금리는 3.4%대에 달할 것이다. 3.4%. 그럼 지금 이 1.5에서 7호니까 2배 더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우리 금리는 연말에 3.4보다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금리도 계속 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많은 폭으로 이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우리 금리가 기준금리가 3%대가 되면요. 시중금리는 얼마가 될 것인가? 지금 이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은 대출이 80%까지 풀렸는데 이 원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자 부담이 앞으로 어마어마해질 것이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금융시장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네. 관련한 정부 대책도 좀 세세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주제 뭡니까? 네, 뒤집힌 월북 판단. 어제 오늘 많이 들으셨죠? 네, 2년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2020년 9월이었습니다. 해수부 공무원이 실종이 됐는데 수색을 하다 보니 북측 해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사살된 거예요. 네. 총격으로 피습됐습니다. 그리고 시신은 소각이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시 우리 이제 당국이 이게 자진월북으로 판단이 된다. 그런데 북한에서 총격으로 이렇게 했다. 그리고 우리가 감청을 다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 자진월북에 지금 방점이 찍혔는데 바로 어제였죠. 해경과 국방부가 자진월북으로 판단할 정황이 없었다.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유가족들은 또 관련 자료들을 일부 공개받았습니다. 유가족의 기자회견이 오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월북 프레임을 뒤집어 씌운 거 아니냐. 이게 정치권에서 큰 파장입니다. 네, 자 피살 사건 유가족 오늘 기자회견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주장과 혼선, 입증 불가한 내용을 근거로 무자비하게 주장했다면 이제는 진실의 시간으로 되돌려져야 합니다. 조작된 증거와 자료들로 호도했고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단순하게 넘어갈 사안이 아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 디테일한 건 잘 모르겠다. 네. 그렇지만 조금 더 진행되지 않겠나 기다려보시죠. 이렇게 발언했는데 네. 감사원이 곧바로 감사 착수했어요? 이 진행이 바로 이제 감사원 감사 착수.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여당에서는 대통령 기록물로 다 봉인시켜버렸지 않느냐. 국회가 합의해서 열람하는 것을 동의해야 되는데 그럼 민주당도 동의해라. 민주당은 협조할 생각 없다. 지금 좀 지켜보는 입장인데 또 이게 전임 정부가 프레임을 씌운 것이냐.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또 유가족들의 이제 주장과 명예 회복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어서 또 남북 관계도 걸려 있거든요. 좀 복잡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무리하죠.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